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정학형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번에 좀 독특한 도마뱀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. 바로 제 손에 있는 이 도마뱀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.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점이 이렇게 안 받아. 이름 같은 경우는 피쉬 스케일 게코라고 하는 도마뱀이고, 이제 아직 발견이 된 지 얼마 안 된 신종 파충류 중 하나예요. 서식지 같은 경우에는 뉴칼레도니아에서 서식을 한다고 하고, 마다가스카르에서 서식하는 도마뱀이고, 이제 이름 그대로다가 이제 물고기처럼 비늘을 막 좀 터는 그런 도마뱀 중 하나예요. 이제 물고기들은 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물었을 때 이제 뭐 피부에 있는 껍데기 있죠, 비늘을 벗으면서 이제 대신에 몸은 빠져나가는 그런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. 얘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를 갖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물고기에서 진화가 된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, 일반적인 도마뱀은 이제 만지면 꼬리를 자르잖아요. 얘네도 동일하게 꼬리를 자르는데 더불어서 이제 비늘까지 벗어가지고, 이제 비늘을 벗은 얘네 같은 경우는 진짜 물고기처럼 생겼기도 하고, 또 보기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. 한마디로 키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중으로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파충류 중 하나인데요.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지작거리니까 보면은 약간의 비늘을 벗었어요. 여기도 비늘 떨어진 거 보이시죠? 비늘도 벗고 똥도 싸고 꼬리도 자르고, 이 기분 더럽게 만드는 삼박자를 갖춘 파충류 중 하나고요. 이제 서식지가 많이 파괴가 됨에 따라서 이제 점점 개체수가 없어진다고 하는데, 실제로는 사육이 되게 어렵지가 않고 쉽다 보니까 이제 막상 전 세계적으로 약간씩 유통량이 확보가 되면서 이제 사육하면서 이제 번식 사례도 점차 생기고 있는 편이고, 다행스럽게도 이제 서식지로 인한 멸종은 안 될 것 같아요. 이제 국내에서도 개체 수를 보기는 거의 드물어요. 작년에인가 올해 총가 제가 몇 마리, 3마리인가 4마리를 분양을 했었고요. 그 뒤로 쭉 소식이 없다가 이제 간신히 또 몇 마리를 구해왔거든요. 근데 막상 구하려고 해도 항상 구하기 좀 어려운 파충류였는데, 간신히 손에 들어오니까 되게 좋네요. 얘네는 촉감이 진짜 대박이에요. 일반적인 파충류의 그 딱딱한 촉감과는 다르게 얘네는 몸이 진짜 부드럽거든요. 이거 맨질맨질하다 해야 되나?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? 만져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피부 촉감이 좋아가지고, 좀 한 번쯤 만져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매장에 오시면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. 근데 만질 때마다 비늘 하나씩 털어대니까 이게 조금 짜증나요. 얘네가 비늘 털어내기 시작하면 진짜 못 낫거든요. 근데 그 비늘을 털어낸다는 말은, 즉 이제 비늘을 또 금방 재생을 한다는 뜻이거든요. 이 비늘 속에 또 예비 비늘 같은 게 있어가지고, 이제 뽑히고 나면은 금방 또 새로 재생을 하는 편이에요. 보면은 여기 만지면 비늘 껍데기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올라와요. 되게 특이하죠. 애들이 기본적으로 온순한 종이어가지고 여러 마리를 합사를 시켜서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, 번식기 때는 또 수컷끼리 은근히 싸우는 편이에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수컷 하나에 암컷 여러 마리를 키우는 거고, 이제 막 희귀종이고 아직 발견이 안 된 종이라 해서 사육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. 그냥 속도가 빠른 크레스트 게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얘네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에코워스를 살짝 깔아주시고, 애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유목 같은 걸 한두 개를 깔아줘요. 이런 식으로다가. 그러고서는 개체를 넣어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.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 낮게는 23도부터 높게는 28도까지만 유지해 주시면 되고, 항상 약간 습한 환경에서 주 먹이는 이제 귀뚜라미와 슈퍼푸드가 뭐냐면, 자, 바로 이거 이제 지오의 곤충농장에서 만들었죠. 이 슈퍼푸드라 해서 과일과 곤충을 만든 파충류용 사료 있어요. 이런 거를 물에 타가지고 따로 밥그릇에 넣어주면은 얘네가 스스로 나와서 알아서 먹거든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좀 자율적으로 피딩이 가능하다 보니까 키우기가 정말 쉬운 종이에요. 또 온도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강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키우면서 죽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. 그 정도로 다 키우기가 편한 종인데, 일단은 개체수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, 막상 키우다 보면은 이제 막 얘네들 키우기 너무 편하다 보니까 또 편하거든요. 근데 어떻게 포장해 주려고 해도 얘네는 좀 애들이 생김새가 미묘해가지고 칭찬할 건덕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, 뭐 굳이 말하자면 희소성이 가장 높은 파충류라고 할 수가 있죠. 워낙 독특하고 생태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옛날부터 마음이 끌리긴 했어요. 저는 좀 남들이 안 키우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저는 생물 자체를 사랑하는 면도 있긴 하지만은, 좀 남들이 못 키워본 거에 대한 좀 수집욕이라 해야 되나,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 개체를 처음 봤을 때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막상 구해서 키우다 보니까 사육이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별다른 좀 성취감은 그렇게 없어요. 저는 뭔가 남들이 못한 거에 대한 도전욕 같은 게 좀 있긴 한데, 얘는 처음에 왔을 때 엄마 어디 갔어? 오케이. 이 친구는 처음 왔을 때 좀 상처를 입었었어요. 보면 이쪽 다리가 잘려 있죠. 그래서 얘의 이름은 얘도 샹크스고요. 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잘려가지고 절단면에서 좀 상처가 있었는데 별다른 문제 없이 금방 또 회복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거든요. 사육이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. 얘가 지금까지 왜 희귀종이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. 저는 오히려 크레스트 게코 같이 약간 좀 얌전하고 조용한 애들이 멸종 안 한 게 신기하고, 얘네 같은 애들이 희귀하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요. 너무 키우기가 쉽거든요. 아마 서식지 파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, 이런 희귀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이 사육을 하면서 개체수가 보존이 되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
근데 국내에서 번식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편이어가지고 어떤 게 번식에 대한 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을 수 있는 은신처와 그리고 촉촉한 바닥재 뭐 이 정도만 깔아줘도 어느 정도 번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식으로 이게 습성인지는 잘 모르니까 몇 가지 환경을 맞춰줄 거긴 한데 일단 분양가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. 희귀종이긴 해도 마리당 한 1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종이고요. 그리고 사육 세팅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초보자분들도 처음에 도전하기 편한 종류죠. 자, 이렇게 한 쌍을 넣어놓으면 벌써 이걸로도 사육 세팅이 끝났어요. 웬만하면은 유목 같은 건 좀 높게 깔아주시고 칼슘제는 D3가 포함이 안 된 걸 주시면은 더욱 좋겠죠. 자, 아무튼 간에 뭐 일단 이거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낼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지금 급하게 집에 가야 되거든요. 그래도 매일 개근상처럼 영상을 찍는 건 게을리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들도 다 준비를 해봤고요. 또 내일은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도 알차게 준비를 해볼게요. 오늘은 좀 평소하고 다르게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데려가 주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게 크레스트 게코를 보러 오신 자매분들과 그리고 오늘 블랙킹 스네이크를 입양해주신 분 그리고 레오파드 게코를 데려간 저의 팬이라고 말했던 학생들 다들 이제 처음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걱정이 있긴 하겠는데 다들 데려가 주셔서 이제 잘 키워주실 것이라고 믿고요. 또 워낙 이제 파충류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요즘 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좋아졌다는 걸 좀 몸소 느끼고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평소 안 하던 말 억지로 하려니까 오글거리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